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등수학 3단원 도형의 방정식 중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원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를 가진 점들을 모두 모아놓은 점입니다. 모두 모은 도형.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퍼스로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컴퍼스의 그 뾰족한 부분이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역할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 거리들이 모두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얘를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것은 이 내용과 완전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원의 중심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죠. 이 빨간색 점으로부터 이 검은색 도형까지의 거리는 모두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구하든지 이 거리나 이 거리나 이 파란색 길이들은 모두 다 똑같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요 점 하나, 원 위에 있는 점 하나를 x, y라고 하고, 그 다음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한다면 이 둘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트에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부르고, 반지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r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이 r이 된다라고 식을 쓸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뭔가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양변을 그냥 제곱을 해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 된다라고 원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시면서 중심이 a, b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다 라고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또 거꾸로 중심이 a, b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을 쓰자고 하면은 위에 있는 요 검은색 이 식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오게 된 원리는 그냥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모든 점까지의 거리는 다 동일하게 반지름 r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 127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원이라는 것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원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란색 박스 128페이지의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중심의 좌표, 그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더라.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라면 0,0이 중심이 되는 거니까 x에서 0을 빼고 y에서 0을 빼니까 단순하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스스로 확인하기 보시면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에서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3을 쓰는 게 아니라 3의 제곱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9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여기에는 5라는 숫자가 들어가지면 됩니다.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지금 1번은 중심이 마이너스 4,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지금 요 마이너스 4,0이라는 점과 C를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가 수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2가 되면서 반지름의 길이 또한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반지름 길이 2의 제곱인 4가 된다.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시게 되면은 자, 얘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원의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고, 1,2라는 점이 지금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1,2를 대입하시면 5는 r제곱이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가 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어차피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5와 1,2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보라색 길이가 바로 반지름 R의 길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반지름 R의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얘를 제곱하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식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학 역량 기르기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원의 방정식을 기억에서 리을 중에서 모두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 있을 수도 있고, x축에만 접하는 원이 있을 수 있고, y축에만 접하는 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기억을 보시게 되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은 a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것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일단은 a, a가 중심이 되겠죠. 각각을 좀 써보면 얘는 중심이 a, a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a가 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일단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a, a니까 일단 1사분면이나 3사분면 쪽에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냥 편의상 1사분면에 그림을 그려줄 건데 이렇게 해서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 a이기 때문에 여기 접점까지 길이가 a가 되고 여기 접점까지 길이가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곧 반지름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얘는 중심이 어디가 되냐면 중심이 a, b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얘도 마찬가지 a, b를 그냥 편의상 양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질 거고, 자, 이 원이 자, a, b라고 하는 점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b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수직으로 만나게 될 때 이 길이를 우리는 y좌표인 b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좌표는 a랑 b랑 지금 다르다고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알 수 없지만 어찌 됐든 확실한 건 x축에는 접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은 니은은 x축에만 접하는 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이다. 자, 얘도 중심의 좌표를 한번 써보게 되면 중심의 좌표는 a, b가 되고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는 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a, b라고 하는 원의 중심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a가 돼야 되니까 자, 요렇게 해서
접하게 된다면 이 길이가 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y축에 접하는 원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y축에 접하는 원. 자, 마지막 리을 보겠습니다. 자, a, 마이너스 a가 중심이 되죠. 얘는 중심이 a,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a가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그릴 때 다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오고 있으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도 a, 마이너스 a니까 어디에 그려질 거냐면은 사사분면 쪽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래서 원의 중심이 a, 마이너스 a라고 한다면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도 a가 될 것이고 이 길이도 a가 될 거니까 얘도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편의상 a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b도 양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줬는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만 이 가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반지름의 길이를 쓸 때 다 절대값 a로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a가 음수면 이제 절대값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다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특징적인 것을 잘 살펴보면은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은 중심의 좌표가 절대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중심의 좌표가 절대값이 똑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그 절대값이 된다면 이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x축에만 접하는 원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y좌표의 절대값과 b의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x축에만 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 y축에만 접하는 원을 보시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면 y축에만 접하는 원이 되더라 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y축에만 접하는 원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렇게 그린다면은 여기를 내가 a, b라고 썼을 때 이 길이가 a가 되면 접하는구나. 또는 자, 만약에 음수라고 했을 때 여기 1,2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1,2라고 하면은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면은 y축에 접하는 원. 마찬가지 여기도 요 점의 좌표를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요 길이가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y축에 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 1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했던 것처럼 보시면 x축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y좌표와 반지름 길이의 절대값이 똑같다는 거죠. 요거의 반지름의 길이는 2니까 그래서 요 값이 서로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보시면 다음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순서에 따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원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있을 때 자, 원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있을 때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4라는 점이 또 이렇게 존재를 해서 이 두 점을 연결을 해주면 얘가 바로 지름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두 점의 중점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은 두 점의 중점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써줄 수 있어서 계산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2,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지금 원의 중심을 알았으니까 이만큼 길이 또는 이만큼 길이를 여러분들이 구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처음 주어진 두 점의 길이가 지름의 길이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해서 2로 나눠줘도 상관없겠습니다. 다만 계산하는 과정에서
지름을 구해서 2로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루트가 들어가고 다시 제곱을 해서 방정식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심을 구했으면 중심에서부터 그냥 한 점까지 거리를 구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1 더하기 16이 되니까 루트 17이 반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구했는데 지금은 딱 정수값으로 떨어지니까 계산이 편한데 여기가 정수값으로 안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2분의 1, 2분의 3 뭐 이렇게 중심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계산이 싫다 하시면은 그냥 양 끝점 가지고 계산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잘 풀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중심이 마이너스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7인 원이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7이다 라고 식을 써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5,-1이라는 점과 3,-3이라는 점이 이제 지름의 양 끝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5,-1이라는 점이 대충 요런 데 있고 3,-3이라는 점이 또 대충 요렇게 있어서 이렇게 두 점을 연결을 했더니 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 또한 5,-1과 3,-3 사이의 중점을 계산하시면 되니까 2분의 3 더하기 5,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 마이너스 2가 원의 중심이 되고 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자면 여기가 4,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요만큼 거리 구해주시면 1 더하기 1이 되니까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4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2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천천히 여러분들이 밟아 나가신다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어떤 도형일까? 라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원의 방정식들을 보시면 자 얘를 한번 전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쓸 수 있고 살짝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y 더하기 18은 0이다 라고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랑 똑같고 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x의 개수로 하나 표현되고 y의 개수 하나 표현되고 상수항 하나 표현되고 그래서 이 식의 형태랑 얘를 전개한 식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원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이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을 일반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그 다음 얘는 우리 지금까지 썼던 표현은 표준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 두 가지입니다.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반형의 식에서부터 표준형의 식으로 식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교과서의 아래쪽에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자 요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식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완전제곱식을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얘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해서 마이너스 c 더하기 4분의 a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우변의 식을 정리하면 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얘는 r제곱과 같은 거죠. 반지름 길이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얘가 반지름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제곱한 값이 0이 되면 이 값이 0이 돼버리는 거니까 반지름이 안 생기는 그냥 한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다면 r제곱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 생기니까 좌표평면에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이 되면은 한 점이 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작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식이 원의 방정식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판단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식의 형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꼴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똑같은가 라는 것을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식을 바꾸어서 표현을 했을 때 우변에 다음과 같은 식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값이 0보다 커지는지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져서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이 되는지 아니면 원이 안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자,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시면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은, 자, 8 이항하시고, 그 다음 더하기, 자, 여기선 1을 더해줘서 완전 제곱식 만들었고, 여기선 16을 더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식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은 25가 되니까 중심이 1,-4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지금 보시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니까 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양변을 2로 나눠주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y는 0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산을 했을 때 우변의 값이 0보다 커져야 된다는 걸 체크하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원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x 마이너스, 자, 얘를 2로 나눠서 제곱을 해줄 거니까 4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지금 보시면은 얘가 16분의 9 더하기 1이 되니까 16분의 25가 돼서 중심이 4분의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원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4분의 5인 원이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도형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문제 4번 보시면,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된다. 자, 그랬을 때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우변이 0보다 커지는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x제곱 y제곱이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x-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1의 제곱은 마이너스 k 플러스 4분의 9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주어지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k가 4분의 13 0보다 크다. 그래서 k가 이항하면은 4분의 13보다 작다라는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변의 식이 0보다 커져야 되는구나, 요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5번을 볼 텐데, 이 문제 5번과 여러분들이 아까 풀었던
이 문제 2번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고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일단 내 눈에 보이는 점은 두 개밖에 없지만 두 점, 근데 맨 처음에 원점까지 있으니까 총 여기서는 세 개의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일반형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이 세 개의 점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0 대입하시면은 c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자, 1,1을 대입하시면 2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다. 자, 3,-1을 대입하시면 10 더하기 3a 마이너스 b가 0이다. 둘이 더해주시면 4a가 마이너스 12가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 a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b는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y는 0이다 라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봐야 될 사항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얘네 둘이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것들을 보통 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일반형의 식을 써놓고 원점과 두 개의 점을 총 대입해서 총 3개의 식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에 대해서는 배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에서는 다 원점을 지나는 원을 주게 되는데, 원점을 지나지 않게 된다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세 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외접원으로서 원이 주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외심의 좌표를 찾아주셔도 됩니다. 외심의 좌표를 어떻게 찾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원점을 지나는 원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나중에 평행이동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평행이동을 해서 한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시키고 그 평행이동에 맞춰서 원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다시 거꾸로 평행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원이 맨 처음에 이렇게 주어진 원을 구하고 싶은데, 즉 원의 중심이 원점이 얘가 원점을 안 지나요, 여기가. 그래서 얘를 원점으로 옮겨줘요. 그래서 얘가 원점이 되도록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식이 나왔으면 다시 이 점으로 평행이동되는 계산에 의해서 원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나중에 평행이동을 배우게 되면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원의 정의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식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원에서는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실 때 중심은 어디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